이 차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VSTR이 워낙에 잘나가고 섹시하면서 신선하므로 이런 어중간한 쿠페 나부랭이가 빛을 보기엔 좀 힘들었죠. 하지만 알파도 나름 한가닥해주는 알바니의 고급 쿠페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옛날 미제 쿠페를 부활시킨 듯한데요. 롤스로이스를 닮아있는 후면과 시원스럽게 뻗어있는 측면 라인 등, 그러나 정면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소름 끼치게 생겼습니다. 사람 열댓 명은 중에 사이코패스가 기분 나쁘게 씩 웃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도 그걸 빼면 전체적인 모습은 꽤 아름다운 편 아닌가요? 성능을 살펴보자면 최고 속도는 190km에 가속력도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후드의 넓이를 고려하면 좀 실망스럽죠. 하지만 의외로 코너링이 정말 안정적입니다. 누가 봐도 2톤은 가볍게 넘기는 고지혈증 내장지방 뚱땡이인데 움직임은 호리호리한 20대 청년처럼 깔쌈하고 발랄하죠. 이 모든 가격은 고작 15만 달러네요. VSTR의 8분의 1 정도 됩니다. 정말 깜찍하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파는 유아용 장난감을 개조한 듯한 차체와 뒤에서 빼꼼 내밀고 있는 엔진이 아주 귀여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눈알과 앞유리를 제하면 차 전체가 뻥 뚫려서 바람 쐬기엔 딱이죠. 그러나 이 차도 어엿한 오프로더입니다. 이런 애들 장난감 같은 녀석이 무슨 오프로더냐고 힐난할 수 있겠지만 한번 운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올로드에선 역시 아이들 장난 같은 매우 귀여운 성능을 내지만 흙길에 들어서는 순간 불만난 메뚜기로 변신하는 녀석인데요. 엔진은 뭔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코딱지만한 곳에서 사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힘을 내줍니다. 오프로드 직선도로에서는 카마추안만 먹는 140km/h 최고 속도를 보여주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 드라우그루급 아닌가요? 체구가 워낙 작아서인지 흙길에서는 신나게 날아다니는 발랄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드라우그루는 아시다시피 187만 달러짜리 물건이죠. 이 귀여운 비프타는 겨우 7만 5천 달러입니다. 바피드 허슬러, 제가 이전에 추천한 차량이긴 하지만 성능보단 얼굴을 보는 외모지상주의자들이라면 사실 더 나은 선택지가 버젓이 있습니다. 바로 한라이프죠. 옛날에나 굴러다니던 미국산 쿠페를 한껏 멋들어지게 지지고 볶은 생김새인데요. 개조를 통해 이렇게 8기통 엔진을 대놓고 드러낸 공랭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난개발 지역은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정말 무식하고 못 베어먹은 미제 초절 머슬카의 전형적인 성능입니다. 쓸만한 직성 성능과 대비되는 언더스티어, 그리고 이수나마나인 브레이크가 조합되었죠. 특히 조향장치와 브레이크를 만진 녀석은 내 타작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성능이 거지 발석에인데요.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도는 둥 마는 둥 하며 브레이크는 밟아도 신음소리만 내고 도무지 차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런 거 성능 보고 타는 게 아니죠. 이 차의 가격은 9만 달러고 허슬러에 비하면 7분의 1 가격입니다. 방탄구름 안에 다들 진리도록 몰아봤을 겁니다. 유비 때 못 먹고 못 살던 가난비기 시절에서 먹고 살만해진 요즘까지도 미션에서 꾸역꾸역 탑승하던 4인승 세단이죠. 하지만 원본 모델의 매력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꽤 나쁘지 않은 편이죠. 인상은 잔뜩 쓰고 AMG GT처럼 심통난 듯한 그릴과 시원시원한 측면, 후면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양호한편에 속하죠. 아시다시피 김치갱당들의 제식 차량이라 딱히 호감은 아니겠지만 이 차의 매력은 개조 항목에 있습니다. 튜너 업데이트 이후로 상징도 풍부하게 제공되고 외형 개조도 충분히 멋들어지게 가능하죠. 그야말로 순혈 JDM입니다. 성능도 미끌먹고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해서 최고 속도가 속 터지는 것 빼면 괜찮은 편이죠. 이 모든 가격은 9만 5천 달러입니다. 최근 들어 출시한 람파다티 코르시타는 참 괜찮은 차입니다. 성능이 다소 우라가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아름다운 미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차를 아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일 겁니다. 바로 람파다티 프로 GT죠. 어때요? 꽤 아름다운 편 아닌가요? 뾰족해서 베일 듯한 눈매와 팬더의 풍만함은 카스코에 비할만 하며 구미는 파리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율마저 롱노즈 쇼테크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죠. 농염하게 생긴 이탈리아산 미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셈을 자극하는 외형에 비해 내신은 참 속이 터지는데요. 얼굴은 대단히 아리따운 편이지만 성능은 골통이 텅텅 빈 녀석입니다. 타이어를 중국에서 야매로 만들었는지 답없는 휠스핀, 그리고 이 화답하듯 코너를 돌 때마다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는데요. 보통 이러면 엔진 힘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프로 GT는 그쪽에서도 영 힘을 먹습니다. 하나 위로할 점은 코르시타의 4분의 1 가격이라는 점인데요. 프로 GT의 가격은 약 45만 달러로 차고에 늘어놓는 장식품치고는 꽤 저렴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는 부당이든 업데이트에 나왔습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로우라이더지만 로우라이더 업데이트에 철저히 외면당한 차량이죠. 이 외형을 보자면 도무지 외면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꽤 잘생긴 편 아닌가요? 미제 클래식카와 똑같이 생긴 전면부는 크롬을 아낌없이 들이부었고 후면 디자인도 정갈하게 디자인됐으며 전체적으로 세련됐고 깔끔합니다. 거기다 이 차의 차밍 포인트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배기음입니다.
중하면서도 거대한 V 엔진이 그르렁거리며 놀라운 소리를 내는데 참으로 듣기 좋은 저음입니다. 그리고 성능도 병신 같은 로우라이더 버러지들에 비하면 괄목할 수준으로 빠른데요. 최고 속도가 좀 낮은 걸 빼면 핸들도 유연하게 잘 돌아가고 휠스핀도 적은 편입니다. 거기다 가격도 20만원에 채 안 돼 저렴한 편이죠. 배기음 좋고 외형도 멋진 데다 성능도 쓸만하고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정말 괜찮은 차량이지만 이 차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오베이도 그렇고 우베르마트도 그렇고 요즘은 와이드바디가 대유행인가 봅니다. 너도 나도 와이드바디를 끼고 뚱뚱함을 과시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모태부터 와이드바디를 끼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펙터 펠처죠. GTA4 시절의 점잖은 쿠페에 비하면 확실히 훨씬 더 날씬하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와이드바디에 걸맞은 널찍한 타이어를 장착했고 차 곳곳에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에어덕트들이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장치들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성능도 우수합니다. 최고 속도는 192km인데 여기까지 제법 빠른 속도로 치고 오는 데다 핸들링도 언더스테가 좀 있지만 유연하게 코너로 돌아나갈 수 있죠. 가격은 고작 14만 5천 달러인데 슐라겐 GT의 국내 정도의 가격입니다. 물론 GTA5의 차오누 같은 슐라겐 GT에 비하면 썩 시원찮은 외모지만 적어도 가격에 비해 꽤 괜찮은 차량인 건 변함없을 겁니다. 윌라드라는 브랜드는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제조사일 겁니다. GTA4에 잠깐 등장하고 종적을 감춰버린 중소기업 하코 자동차 브랜드죠. 그러나 하코라고 해서 마냥 B급 같은 차만 생산하는 곳은 아닙니다. 팩션처럼 괜찮은 차가 있으니까 말이죠. 원본 차량의 뷰익 리가를 빼다 박은 디자인이 참 이상적인데요. 다스베이더처럼 각진 얼굴과 투박하고 딱딱하게 그지없는 차체는 각그랜저를 연상시킵니다. 차 자체가 검정 칠반에서도 기품 있고 남자다워서 군침을 자극하는 차 중 하나죠. 가격은 고작 36,000달러, 웬만한 시민차들보다 저렴합니다. 추가로 만약 여러분들이 홍대병 말기 환자라 이런 다스베이더 같은 차량으로 만족을 못한다면 동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몬스터 트럭이랑 강제로 교배해서 새끼 친 것처럼 생겼네요. GTA5에서 한국차는 개차반이라는 건 다들 알 겁니다. 그나마 있던 프레오리마저 밟아터진 훔치 같은 성능을 내고 아세아도 복장 터질 정도로 느리죠. 그러나 여기 산타페의 얼굴을 한 독일산 SUV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펙터 XLS죠. 전체적인 형상은 BMW X5 같지만 옛날 현대차를 연상시키는 헥사고날 그릴과 부리부리한 눈가를 보아하니 참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입니다. 사실 브랜드는 베네펙터, 자체는 BMW, 전면부는 현대에서 가져왔으니 무슨 파인애플 피자 같은 조잡함과 불쾌한 골짜기를 선사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행히도 눈이 썩을 만큼 괴이한 생김새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성능이죠. 락스터는 그간 한국차가 묻은 차량들은 다 씹다버린 음식물 같은 성능을 내도록 했는데 XLS만큼은 독일산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점잖으면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스산토스에 걸맞는 방탄 버전도 존재하는데 방탄 버전은 구매하면 CEO 이동수단으로 호출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다재다능하고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다 가격도 25만 달러를 살짝 넘기니 부담없이 구매할 만한 차량이죠. 로스산토스에서 컨버터블은 귀하디귀하고 그중 하드토 컨버터블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바로 센티넬, 코뉴센티 그리고 카보니자르죠. 시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못생긴 코뉴센티와 시민차인 센티넬을 잠시 빼고 카보니자르는 이 세 컨버터블 중 가장 최상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슨 모기 날갯짓 같은 엔진음과 함께 가속하면 쭉 치고 나가는데요. 최고 속력도 192km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접지력에 하자가 있는지 코너를 돌 때는 그리블리콜 슬립하는 일이 잦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형적인 그로티다운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호불호는 좀 갈리겠지만 가격대에 비해 환상적인 성능인 건 확실한데요. 그리고 외형도 그로티답게 화끈하고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드투 컨버터블답게 천장을 열 때는 섹시하고 도도하지만 전장을 닫아도 매혹적인 쿠페의 생김새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탑 모델들은 뚜껑을 닫으면 어쩔 수 없이 이질감이 되는데 카보니자르는 뚜껑이 열든 닫든 자연스럽고 매력이 충만하죠. 거기다 가격은 20만 달러가 채 안 됩니다.